네, 안녕하세요. 제와의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요, 이분이 사례자분이 이제 2대2로 즉석 만남 포차에서 이제 술집에서 이제 즉석 만남을 하시게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네 분이서 남자 둘, 여자 둘 이제 네 분이서 술을 드시다가 어떤 이제 스킨십도 발생하면서 분위기가 이제 좋았었는 상황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한 커플이 조금 과하게 좀 스킨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킨십 하다가 그 여성분의 치마 속 속옷으로 손을 이제 집어넣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성분은 이제 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치마 속 속옷에 손을 넣었을 때 음부에 손가락이 삽입이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옆에서 이제 보고 있던 다른 친구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신고를 한 사건인데요. 이제 법에서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상대방의 구강 항문이 내부에 이제 성기를 삽입하거나 아니면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이제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제 삽입한 경우에 이제 유사강간이라는 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성기가 음부에 삽입되는 사건이 아니라 상대방 피해자의 음부에 뭐 손가락을 삽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강에 성기를 삽입한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이제 유사강간죄이고, 유사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에서 규정하는 형량이 이제 징역 2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유사강간 역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이제 벌금형은 없는 이제 범죄이고요. 그러면 이제 좀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 도대체 죄가 강제추행도 있고, 강간도 있고, 유사강간도 있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준강제추행도 있고, 그러면 준유사강간은 없느냐? 준유사강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 이제 틀리게 되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제일 쉬운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강간과 유사강간의 차이는, 강간은 이제 성기가 성기에 삽입되는 경우를 의미하시면 되는 경우고, 유사강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기가 삽입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나 어떤 다른 이제 도구가 삽입된다든지 아니면 구강에 성기가 삽입되는 경우가 유사강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제추행은 결국 신체 접촉이 발생을 했을 때 발생을 하는 죄인데요. 예를 들어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그럼 음부를 손으로 만진 것까지는 강제추행입니다. 하지만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삽입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유사강간죄가 되는 것이고,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순차적으로 범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범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준유사강간은 뭐냐 하면, 지난번처럼 이제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차이점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준유사강간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쉽게 얘기하면 술에 만취하였다거나 아니면 수면 상태에 있을 때 역시 똑같이 성기에 손가락이 삽입된다거나 구강에 성기가 삽입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준유사강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사강간에, 쉽게 얘기하면 유사강간에 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범인 경우에 피해자하고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유사강간 같은 경우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성범죄에 대한 처벌시가 너무 낮다라는 이제 비판이 이제 많아지면서 유사강간 같은 경우에는, 준유사강간도 마찬가지고요. 기소유예가 되는 경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간혹 발생되긴 합니다만, 그건 굉장히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이제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대부분은 재판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사강간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이제 재판까지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합의가 된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고, 합의가 안 된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징역 2년 이상, 이제 2년 이상이라고 돼 있지만 거의 실무적으로는 징역 2년을 실제로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라든지 고지, 뭐 취업 제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부수적으로 똑같이 발생을 하는 거죠. 유사강간 역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이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안 된 경우에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뭐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징역형을 선고를 받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그런 범죄들입니다. 남성이 남성을 상대로 유사강간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남성의 구강에 가해 남성의 성기가 삽입되면 그것은 당연히 유사강간이 될 수 있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하실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 피해 남성의 성기를 가해 남성이 구강 성교를 했을 때는 이제 유사강간이 되느냐? 그것은 유사강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은 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겠죠. 피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다만 그 두 사람 사이에 스킨십이 발생하던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선을 이제 넘게 된 건데, 치마 속에 이제 손이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분이 분명히 그때 이제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셨는데, 이 남성분 입장에서는 그 거절의 의사를 진의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제 한 걸음 나아가서 결국에는 이제 유사강간 행위까지 발생을 하게 된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건은 분명히 유사강간죄가 성립이 되는 범죄이고, 물론 가해자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자연스러운 상황이었고 조금 더 나아간 건데 이게 내가 굳이 징역까지 살아야 될 그렇게 중범죄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신 분들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실제로 많이 구속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결론 영어로 좀 말씀을 드리면 no means no. 그러니까 싫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것은 싫은 것이고, 정말 싫은 걸까? 이제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이 분명히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거나 불쾌한 티를 냈을 때는 그 즉시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상황에서는 냉철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상대방이 싫다는 표현을 하면 그 즉시 중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